자, 이 과학 1단원이 성인이랑 하는 게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애들이 2계정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마 진도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성인은 이 1호 계정의 마지막 중학교 과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1단원 우리가 교과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단원이에요. 좀 이제 중앙 중에서 1단원을 나중으로 뺐지만 원래 다른 학교였으면 여기를 지금 1학기에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보면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물질이 변하더라, 물질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근데 물질이 두 가지 형태로 변해, 두 가지로 변해, 두 가지 종류로 변해. 하나는요, 물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 즉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고요, 물은 물이야. 변하지 않아. 다만 모양만 바뀌어. 가장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가 조각, 종이접기 같은 게 있죠. 모양 안 변해. 모양은 변해. 근데 내가 종이를 접었다고 해서 종이가 변해요? 아니요, 그냥 접힌 종이가 될 뿐이야. 내가 돌을 깎았다고 해서 돌이 달라져요? 아니요, 그냥 깎인 돌이 될 뿐이야. 얘네들은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만 변하는 거야. 그냥 겉모습만 아니면은 상태만 변하는 거야. 모양이 변하거나 상태 등이 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상태는 무슨 상태를 말하냐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거나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다거나 기타 등등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기타 등등등등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친절하게 물리 변화 밑에 상태 변화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 물질이 변하는 게 꼭 물리 변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변화가 있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 이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서 물질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른 무언가랑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 모습이나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면 물리고요. 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물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 화학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물리변화, 화학변화라고 배우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상태, 겉모양,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체, 액체 상태 이런 거를 배우고 있다? 그럼 물리. 자, 얘네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어떤 기체가 그리고 성질이 어떻게 물질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화학이다. 화학과학 올라가고 나서도 이 두 예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물리변화랑 화학변화 나눠서 한번 봅시다. 자, 모양이 변하는 경우 컵이 깨지거나 종이를 접었다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 자, 상태가 변하는 경우 얼음이 녹는다거나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거나. 자, 확산, 용해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두 개도 물리 변화예요? 네, 물리 변화입니다. 봅시다. 자, 잉크가 물속으로 퍼진다라고 했는데 물속에 퍼지기 전에 잉크 생각해보자. 그리고 물속에 퍼지고 난 다음에 잉크 생각해보자. 색이 변했나요? 아니요, 색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퍼지고 있을 때 변하고 있는 것은 잉크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어디에 모여 있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분포해 있냐, 어떻게 퍼져 있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달라진 거는 위치밖에 없어. 움직이고 있는 상태밖에 없어. 얘는 물리 변화다. 용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녹일 거야. 내가 물에다 소금을 넣었더니 짜지 않고 달아졌다? 말이 안 되죠. 따뜻한 물에 커피를 녹였어. 커피를 녹였는데 커피가루는 갈색이었는데 물에 녹였더니 막 주황색이 돼, 파란색이 돼. 그렇지 않다.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면 화학 변화는 어떤지 봅시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화학 반응이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열과 빛이 발생하는, 간단한 예시로 불이 나는 경우.
자, 종이를 태워서 불을 내거나 양초에 심지가 타고 있는 상황이나 메테인 가스가 연속으로 어쨌든 셋 다 공통점은 불이네요. 열과 빛이 발생하는 불타는 반응을 화학 변화구나. 두 번째, 앙금 생성이라고 했는데 앙금이 뭐냐면 자, 팥앙금 이런 앙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두 종류 이상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어떤 계기로 생성되는, 새로 만들어지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이다. 자, 어떤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애들이에요. 내가 물에다가 하나는 A를 녹이고 물에다가 B를 녹인 다음 이 두 물을 섞었더니 이 물 속에 처음 보는 무언가가 쌓이더라. 근데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물질이라는 거야. 이것을 앙금이라고 하고 이 앙금이 생성되는 여러 가지 반응 역시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왜? 성질이 다른 물에 안 녹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질이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 수용액의 반응으로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화학 반응식도 같이 해볼까. 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원래 기체가 없었어. 자, 발포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비타민제 같은 걸 물에 넣었더니 주스 탄산음료처럼 막 거품이 뽀뽀 올라오는 그런 작은 알약 같은 거 있어요. 자, 알약이에요. 고체예요. 기체가 없어. 근데 물에 넣었더니 기체가 나오네. 기체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 또는 뭐 진한 빙초산 같은 거 달걀 껍데기에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 거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녀석 역시 화학 변화다. 그 다음 더 간단한 예시들, 색이 변한다거나 냄새가 변한다거나 맛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성질이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자, 물에 넣은 기포, 이 기포가 만약에 수증기라면 상태 변화야. 근데 수증기가 아니야. 수증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뜨거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뜨거워지진 않아요. 그냥 거품이 발생할 뿐이야. 수증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이게 보통 발포정의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발포정을 이루고 있는 성질들이 물에 녹으면서 섞이면서 얘네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얘는 새롭게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 자, 물질의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자, 입자의 배열이 변화인데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자, 물리 변화에서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물은 물이야. 자, 화학 변화에서는 성질이 변해요. 물이 더 이상 물이 안 돼요. 물이었는데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변하는지 봅시다. 자, 물 분자가 모여있는 액체 상태의 물을 열을 가해서 끓였더니 수증기가 됐습니다. 자, 얘들은 분자 사이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뭐가 달라졌어? 분자랑 분자 간의 배열 상태가 달라진 거야. 자,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 자, 봅시다. 물 분자 그대로네요. 그러면은 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은 그대로예요. 두 번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랑 수소의 개수비 1:2네. 변하는 게 없죠? 원자의 종류, 산소랑 수소, 원 개수,
산소 1개, 수소 2개 그대로 안 변하고 있다. 자,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 분자 1개, 뭐 물 분자 여러 개, 물 분자 1개, 물 분자 여러 개. 물 분자라고 하는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고 개수 역시 똑같다. 자, 물질의 성질과 총질량. 성질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는 변하지 않고요. 총질량이 뭐냐면은 전체 얘네 질량을 재는 거야. 내가 여기 물 1kg이 있어. 자, 물 1kg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었으면 전부 수증으로 만들었어. 그럼 얘도 1kg이에요.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두 번째 여기서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이거 쌤이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원자의 성질인 것 같아요. 여기도 물질의 성질이고 여기도 물질의 성질이면 말이 안 돼요. 얘는 뭐 원자의 성질, 물질의 성질까지는 똑같을 것 같은데 원소의 성질, 원자보다 원소가 안 됐다. 원소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 물질의 성질이란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여기도 물질의 성질, 여기도 물질의 성질이라고. 내가 적으면서 우린 몰랐네. 예초에 여기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해요. 그럼 일단 여기 변하는 것에 물질의 성질을 넣어야겠네. 자,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의 배열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자가 더 이상 없거든.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 변해요.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 즉 어떻게 결합해 있냐, 얘네가 결합한 상태가 변한다. 자, 결합한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결합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분자가 변한다. 자, 분자가 변했으니까 분자의 종류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 원자에서 산소가 몇 개 되니까 산소가 6개 있어. 자, 여기 산소 분자가 3개 있지만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종류 역시 변하지 않고. 수소 분자 여기 12개가 있는데 여기도 12개가 있네요. 아, 수소 원자 12개가 있는데 여기도 12개가 있네요. 개수랑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물 분자가 1kg이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1kg이라는 얘기예요. 자, 질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야, 우와. 이제 중학교 3학년도 영상 찍어서 올릴 거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 반응. 앞에서 말했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응 전에 물질이랑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이 달라지지 않는 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물이랑 소금이랑 넣어서 끓여.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물이랑 소금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것은 화학 반응은 아니에요. 자, 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매우 중요.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산소가 12개 있고 수소가 12개 있다? 그럼 산소랑 수소의 개수 둘 다 12개 있어야 된다. 자, 수소가 4개 있고 산소가 2개 있어. 원자가 하는 거야, 원자. 자, 여기도 수소가 4개 있고요. 산소가 2개 있네. 자, 수소의 종류, 산소의 종류 안 변했죠? 개수 안 변했어요.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랑 개수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물질을 구성하던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있다. 자, 수소랑 산소가 합쳐졌더니 2개랑 전혀 다른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죠. 자, 예시가 위에 있는 산소랑 수소의 반응인 물 생성 반응. 두 번째, 불꽃.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연료를 태워서 불꽃을 만들었어. 불을 냈어.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더라. 자, 불이 난다는 건 뜨거운 건데, 자, 물이랑 이산화탄소는 불이랑은 좀 거리가 먼 녀석이죠. 성질이 다른 녀석이다. 자, 세 번째, 철. 금속이 산소랑 반응해서 녹이 쓰는 것. 이건 역시 화학 반응이다. 자, 빠른가요? 아니죠. 했던 거랑 약간 빠르지 않은 거.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분자들을 이제 구별하고 싶어. 이름이 너무 길단 말이야. 물, 간단하죠? 영어로 치면 5글자예요. WHER, 워터, 5글자예요. 자, 산소, 옥시젠, 6글자, 하이드로젠, 7글자예요. 너무 길어. 우리는 이 한자를 한글로 쓴 걸로 적고 있으니까 짧아 보이지만 너무 깁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앞으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이름을 표현할 겁니다. 수소의 경우는 H, 산소의 경우 O. 근데 얘는 분자니까 분자의 상태로 표현하겠다.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 이것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원소 기호로 이름을 표현한 걸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 반응식이랑은 달라. 반응식은 뭐냐? 이름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기 전에 여러 가지 물질 화학식 한번 보고 갑시다. 수소, H2, 물, H2O, 탄소, C, 메테인, CH2O, 마그네슘, MG, 산소, O2. 과산화수소는 H2O2. 물에 들어있는 산소가 2개다. 이산화탄소 CO2, 염화수소 HCl, 우리 C 등등등이 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예시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에요.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에서 일단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 즉 반응하려고 하는 애들, 반응하려는 물질을 적고요. 자,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작성합니다. 생성물은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자, 왼쪽은 수소랑 산소를 적을 거야. 얘네들이 반응을 할 거고요. 얘네가 줄어들어서 물이 돼요. 얘네들이 반응하고 줄어들면서 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적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산소랑 수소가 2가지 이상이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해야겠다. H2O2까지 됐네. 우리는 수소랑 산소까지 적고, 이제 얘를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할 거야. 수소 H2, 산소 O2, 물은 H2O2. 2O. 자, 끝난 줄 알았는데 왼쪽에는 수소가 2개, 오른쪽에는 수소가 2개. 맞네. 왼쪽에는 산소가 2개, 오른쪽에 산소가 1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수 몇 개 있는지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맞춰주냐? 개수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겁니다. 자, 일단 산소 원자의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산소 원자가 2개가 되도록 물 앞에 2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물 속에는 산소가 2개, 앞으로 2개, 맞네요. 하지만 원래 2개의 수소가 있었으니까 이제 수소가 몇 개 있는가? 4개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에 적어주는데?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 자, 이때 얘는 간단한 정수기, 그러니까 자연수로 표현하겠다. 두 번째, 1은 생략하겠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 화학 반응식을 표현했다면 얘로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쵸? N2, 질소, H2, 수소, NH3, 암모니아. 자, 두 번째, 분자의 종류랑 개수를 알 수 있어요. N2, 질소 분자 1개, 3H2, 수소 분자 3개, NH3, 암모니아 분자 2개.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어요. N2에는 N이 2개 있어요. 질소 원자 2개. 자, H2에는 수소 원자가 2개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네. 그럼 6개.
자, 이 NH3. 자, 암모니아에는 지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있어요. 근데 곱하기 2네. 그래서 2개, 6개. 왼쪽에서 원자 2개, 6개인데 오른쪽도 2개, 6개네요. 변하지 않아요. 개수랑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자, 개수비 1대 3 그리고 2. 개수비. 자, 개수비는 무엇이랑 똑같냐?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의 비 그리고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수의 비를 할 수 있다. 위에서 개수비가 1대 3대 2인데 만들어지는 분자 역시 1대 3대 2더라. 자,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여기는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자, 원자의 크기. 지금 모형으로 나타내서 그렇지 실제 원자의 크기가 엄청 작아요. 볼 수 없습니다. 자, 질량, 모양 알 수 없어요. 반응물과 생성분의 질량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몰라.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 질량을 말해줘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개념은 끝이에요.